예, 여야 3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날짜를 확정하는 등 국회 의사 일정에 일부 합의했지만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 장애물은 여전해서 당분간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야권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국회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 일정이 지난주에는 좀 합의가 안 됐죠. 그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 등 한두 가지가 합의됐건데 어제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를 만나서 일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그리고 교과서 수정 사건 관련해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건데 장애물이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물론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요구할 수 있죠. 물론 그 4분의 1 국회의원 4분의 1의 요구로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안의 성격과 조사 방법, 기간, 경비 등이 이제 합의가 돼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물론 이제 야당이 공세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그 목적으로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 사건은 국회 상임이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국정조사를 야당의 주장처럼 한다면 그 대상이 지금 내려온 두 분, 그러니까 북한 주민 두 분이고요. 또 올라간 두 분, 그러니까 4명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기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또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굉장히 좀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 경계가 뚫리고 그다음에 북한 어선을 타고 주민 4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다. 내지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국정조사의 대상, 그러니까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방법, 성격까지 감안한다라면 국정조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교육부 장관, 전직 장관이 하신 건데요.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유은혜 장관이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예. 해당 상임위 국방이겠죠. 북한 어선 관련해서는 또 다른 건 교육인데 대정부 질문도 9일날 또 11일날 이렇게 잡혀 있긴 있습니다만은 내일 이제 군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야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관련해서 조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국방부 조사단이 일단 잠정적 결론은 이미 내놨는데. 경계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축소 은폐 의혹은 그런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계 부분은 그동안에 이미 이 어선이 삼척항까지 들어왔는데도 해경 또 해군 또 헬기 또 경비선 경비함 또 레이더 영상 장비 다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 그건 이제 국방부나 정부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들어와 있는 삼척항 방파제에 들어와 있는 어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든가 나머지 또 다른 부분 있어 가지고도 또 발표한 것들이 이런 경계가 뚫린 것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한 왜곡 발표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해경선에서는 제대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군 또 합참 국방부 청와대로 가면서 이게 왜곡이 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자체 조사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로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교과서도 초등학교 교과서 214군데가를 수정을 했는데 집필 책임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집필 책임자가
그 수정 요구를 한 것처럼 거기다가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고 해서 그런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 또 교육부 간부나 실무진들까지 다 조사받고 처벌받았던 그런 예를 보게 되면 이 경우는 그 똑같이 다뤘어야 되는데 저 장관 차관도 조사를 안 하고 실무자들 몇 명만 조사를 한 점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국정조사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국정조사 대상도 맞지 않다라고 해줬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 대상이 국방부 청와대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서 예. 조사를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로 국가기관에 뭐 범죄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안 될 경우에 국회가 나서서 하는 건데요. 예. 국회가 지금 한동안 뭐 80일 가까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국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바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얘기는 또다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발목 잡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방위하고 교육위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사안을 밝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좀 하다가 예. 도저히 뭐 이것이 국정조사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더 늦지 않은데 시작하자마자 국정조사를 요구 조건을 내거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 예. 공세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근데 국정조사가 국회 운영의 전제 조건은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한국당이 전면 등원을 했고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추가로 별개 사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주면 국회 스톱시키겠다는 건 아니라서 요거대로 이제 또 성의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추경안 일정 합의 부분 못한 거 다 했는데 오히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계속 미뤄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특히 여당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자유한국당이 거예요?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주 하나요? 제가 얘기 드린 것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을 소비할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해야 될 일부터 먼저 좀 선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빨리 뽑아서 추경안 심사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재해에 대한 추경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경이고 미세먼지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총선용 선심 추경이다라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 11조 8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다음 해가 총선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 야당 시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은 열어놓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이제 발목 잡기를 할 요량인 것 같은데요. 좀 일을 좀 하면서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뭐 당 안에 복잡한 심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낯뜨겁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경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한국당과 민주당이 나눠서 갖는 걸로 했는데 사실 정개특위의 기존의 위원장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잖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정의당의 공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특위를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섭단체들끼리 돌아가면서 또 의석 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여야 사당 공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공조 체제 목적은 민주당 입장은 선거법 개정은 후순위고 그것도 또 뜻이 있지만 그보다는 공수처 또 수사권 조정 같은 그런 그 민주당의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사당 공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승적으로 정의당에게 위원장 자리를 줬죠.
근데 이번에 그 여야 협상으로 한국당의 등원을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그 이제 임기도 또 이제 종료되니까 예.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회수하는 것이 됐고 둘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갖고 그다음에 남은 걸 그 한국당이 갖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어느 걸 가져가겠다에 따라 이제 좀 다르겠지만 예. 그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법 개정이 제일 큰 관심사고 제일 큰 혜택을 입게 돼 있고 그걸 또 자기들이 위원장직을 가지고 이제 주도하고 싶고 주도해왔고 가급적이면은 그 특위 기간 내에 6월 기간 내에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2달을 일단 연장까지 했는데 8월 내에 이제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방망이를 딴 데 넘겨주게 되고 이게 만약에 한국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처리가 어렵다고 뭐 이제 염려하게 되고 정의당 예. 입장에서 일단 민주당으로 오더라도 민주당이 자기만큼 이걸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할까 다른 변수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염려 또 그 과정에서 자기들한테 충분히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아예 뭐 협의도 없었다고 윤소아 원내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사전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정의당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합의문에도 위원장 교체한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고 위원장 문제는 협의한다 이렇게 배려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저 심상정 위원장이 버티면 국회법상에 이제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버틸 거냐 하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버티면은 이게 8월 안에 빨리 처리하길 바라는데 처리하는 기간이 더 줄어들거든요. 또 처리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다시 회의를 본회의 열어가지고 이 특위 연장을 갖다가 줄이고 그럼 다시 또 임명하면 그건 합법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심 위원장이 자존심 상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한국당 합의한 대로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받아낼 건 또 민주당한테 받아내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이 이제 김 의원님께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소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른 입장을 또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정의당이 더 이상 도울 일 없다라고까지 강하게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정의당의 이런 돌아서는 모습이 민주당에게 앞으로는 크게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일단은 국회 의석 분포 때문에 도리 없이 자유한국당의 요구와 요청을 정말 깡그리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싶고요. 다만 이제 정의당에서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수 정당의 비례성과 그다음에 소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3당 대표가 굉장히 이제 장애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단식을 통해서 이제 이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합의문에 사인까지 했는데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것을 허물어 버려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상황까지 안 됐으면 참 좋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장과 그다음 정의당이 이런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말 없이 좀 죄송하고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배신이고 더 이상 도울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격앙된 상황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정의당이 정의로운 입장으로 정당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야 3당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마 11시에 야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제 그래서 관련 이제 이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서 이 문제에 논의를 속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성실하고 그다음 진실되게 그다음에 절실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지금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8월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해 가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시대의 정신에 맞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뒤로 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꼼수를 부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과 그다음에 민평당에서 함께 논의를 해 나갈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민주당은 정개특위위원장, 사개특위위원장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게 됩니까? 7월 초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사개특위도 중요하지만 정개특위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뭐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외교 현안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직전에 정치권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로 온통 좀 시선이 쏠렸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46%, 반대가 45% 좀 팽팽했습니다. 청와대는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만 검증 관련해서 검증 작업이 진행된 걸로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글쎄 언제쯤 이게 뭐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검증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그런 의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부담이 될까요? 먼저 개의치 않고 강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장관으로 내정을 했는데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 전례가 있는지 좀 더듬어 보는데요. 지금은 아직 발표도 안 했어요. 그런데 46대 45로 이제 찬성 반대가 거의 뭐 딱 반인데요. 찬성 여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발표가 만약 된다라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돼서 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다면 저는 뭐 한 60대 30 정도로 기울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조 의원님. 근데 조국 수석이 이걸 보면 좀 불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하지도 않았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이란 전제가 뭐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니까요. 네. 국민들이 일단 기용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그런 거에 답변이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이런 조사가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례적인 조사 나온 걸 보고 저는 뭐 단순 추측일 뿐인데 혹시 이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발표를 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혹시라도 청와대의 부담을 이제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전에 말씀도 있었지만은 임명 발표가 됐기 전에 또는 임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조사치고는 찬성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원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나 야당의 좀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발견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청와대 입장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지금 조사가 5대 5인데 지금 7대 3, 8대 2로 나오더라도 뭐 거의 예외 없이 나중에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청문회에 거치는 과정에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왔고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 5대 5인데 더 떨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고 그런데 또 대통령께서 아끼는 조국 수석의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거는 장관을 임명 못하는 상황도 문제지만은 장관으로 임명 안 되더라도 어쨌든 본인을 보호해주고 싶고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또 이런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론 그 현재 실태 그리고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임명 여부도 다시 한번 청와대가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청문회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8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건 조 의원님께 좀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 청와대 그 지난번 그 2년 동안에 검찰이 집중해왔던 부분이
적폐청산 수사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청와대 하명 수사이기 때문에 하명 수사에 이제 검찰이 총동원됨으로 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많이 무너졌다 하는 거 하고 또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또 구속 집행이라든가 그리고 광범위한 별건 수사 그리고 또 이제 피의자 법적으로는 그 위법으로 되어 있는 피의 사실 공표가 굉장히 광범하게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위법 수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 같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 개인 측면에서는 과거 수사할 때 변양균 신정아 수사 때 김석원 쌍용 회장에 대해서 강압 수사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하고 또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 윤 지검장의 후임 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모 그 세무서장의 그 뇌물 수사 사건 때 용산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 이 사건 수사 때 변호사를 본인이 데리고 있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후배 검사가 나가서 변호사 개입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든가 또는 그 경찰에서 여러 번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다 기각해서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마 또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 장모 되시는 분 관련된 그동안에 나오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또 반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증인 출석 부분에 있어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내정자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검찰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거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외압을 가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자, 김 의원님, 앞서 저희들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정리만 해드리고요. 아까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증인 신청 관련해서 뭐 여당이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다 끊겼습니다만. 채택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뭐 야당 대표를 굳이 청문회에 또 불러내는 것도 여야가 겨우 이제 좀 잘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경색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윤석열 총장 내정자의 의혹 제기는 이미 해명이 된 부분도 있고요.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아니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실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내정자의 이런 의혹은 이미 샅샅이 다 뒤졌을 거라고 저는 박근혜 정부 때 했을 거라고 보고요. 불편한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국회의원, 조혜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